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심리학자가 쓴 책이나 정신과 의사가 쓴 책 또는 뇌과학자가 쓴 책, 이런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 지인이 이 책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미치오 카쿠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론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책을 쓴 거죠. 책 내용이 무척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 편으로 요약을 해서 끝내기엔 좀 아깝다 싶어서 여러 편에 걸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책의 지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끈 이론이라고 있죠. 그리고 평행 우주론이라고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개념들이죠. 미치오 카쿠 교수가 바로 이 끈 이론하고 평행 우주론을 창시한 사람이다 라고 이 책은 저자 소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시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이론 물리학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요 관심사는 양자이론, 우주, 블랙홀, 네,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주 관심사로 삼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인 거죠. 자, 근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공통 분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주라는 저 광대한 공간을 들여다보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테리 두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와 인간의 정신. 어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마 제 생각엔 미지의 세계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자는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문학적인 질문을 책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로서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 결국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방대한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화두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은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의 내용이 다 다르죠. 철학자의 답이 다를 것이고 심리학자의 답이 다를 겁니다. 저자는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이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 1장은 마음 해독하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 1장까지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1장은 기본적으로 뇌를 들여다보는 기술의 변천사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고 있죠.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먼저 기술의 변천사, 이건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리학의 공이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화자찬하는 듯한데 어쨌거나 사실인 것 같습니다. MRI 덕분에 뇌를 구석구석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뇌 속에 들어있는 수십억 개의 뉴런, 그리고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 네, 이런 걸로 우리 뇌가 구성된다라는 걸 MRI 덕분에 알 수 있게 됐고, 각각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도 MRI 덕분에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199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우리 두뇌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과 감정 그리고 생각의 움직임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MRI 덕분에.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이 질문이 더 중요할 텐데, 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앞으로 만들게 될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장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부분 앞에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할 텐데요. 저자는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보통 하나의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언어 기능을 담당한다. 네, 이런 설명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우뇌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예술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고 해요. 근데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그 결정을 내리는 쪽은 우뇌가 아니라 좌뇌라고 합니다. 뭔가 결정을 내릴 때 MRI로 들여다보면 좌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좌뇌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명령을 우뇌에 하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뇌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뇌량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사고 등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뇌도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뇌량이 절단된 한 남자 환자의 경우에 왼손으로는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내의 얼굴을 내리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매우 황당한 사건인데, 사랑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별개로 움직인 결과다, 라는 거죠. 또 어떤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옷을 한 벌만 고르세요 라고 했더니 왼손으로는 원피스를,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투피스를 골랐다는 겁니다. 이 여자 환자도 뇌량이 끊어진 환자였습니다. 또 어떤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오른손이 자신의 목을 조를까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개의 의지가 육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난 내가 하나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내 머릿속엔 그런데 두 개의 의식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소엔 좌뇌가 일종의 사령관 역할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을 내리고 우뇌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그런 식인데, 근데 머리를 다친다든지 등의 이유로 좌뇌와 우뇌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우뇌도 사령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서로 상충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린 자아라는 단어를 의식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죠. 의식을 우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의식을 가진 자, 이런 맥락에서 자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의식을 가진 자,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정신병의 영역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죠.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런 이야기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뇌과학의 앵글로 우리 뇌를 들여다보면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정상적인 상태에선 좌뇌가 최종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을 우뇌에게 하다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네, 그 말이에요. 자, 무척 재밌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의식과 자아는 어떤 관계인가? 의식과 자아는 어떤 관계인가? 아마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이었으면 어렴풋하게나마 그 답을 주저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답을 내리는 게 매우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진짜 읽는 내내 재밌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 불과하고요. 다음 영상에선 이 책의 2장이죠. 의식, 물리학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